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7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미 동맹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정상회담 같은 파격적 방식의 대북 접근이 또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6일 우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 전날 치러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미국인의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를 통해 3선에 도전하는 미셸 스틸 현 의원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또 순자라는 이름의 한국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역시 3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선언한 가운데 현지 복음주의 교계에서도 관련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해온 한 변호사가 특히 미시간주에서 공공장소 종교 행사에 적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의 정책과 태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들과 발언들을 봤을 때 한국은 다중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1기 정부 때도 집착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들에 대해서도 돈을 내지 않는다면서 방위 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로 봤을 때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방위비 분담 협정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정상회담 같은 파격적 방식의 대북 접근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2기 정부에서는 첫 임기 때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에는 동맹으로서 더 많은 분담과 참여를 요구하는 등 한미 관계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지난 6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미국과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안보 환경과 관심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때와는 많이 달라진 만큼 북한과의 관여가 당장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6일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 11월 5일 치러진 대선에서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is not what we wanted. Not what we fought for, not what we voted for, but hear me when I say, the light of America's promise will always burn bright. As long as we never give up and as long as we keep fighting. But we must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Earlier to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I also told him that we will help him and his team with their transition, and that we will engage in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A fundamental principle of American democracy is that when we lose an election, we accept the results. That principle, as much as any other, distinguishes democracy from monarchy or tyranny. And anyone who seeks the public trust must honor it. At the same time, in our nation, we owe loyalty not to a president or a party, but to the Constitution of 해리스 the United 부통령은 States. 투표에 이어서 각 주별 개표 과정을 거쳐 자신의 패배가 확정된 날 목요일 워싱턴 DC의 명문대 하워드 대학 교정에서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And loyalty to our conscience and to our God. My allegiance to all three is why I am here to say, while I concede this election, I do not concede the fight that fueled this campaign. The fight for freedom, for opportunity, for fairness, and the dignity of all people. A fight for the ideals at the heart of our nation, the ideals that reflect America at our best. That is a fight I will never give up. Where the women of America have the freedom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y and not have their government telling them what to do. We will never give up the fight to protect our schools and our streets from gun violence. And America, we will never give up the fight for our democracy, for the rule of law, for equal justice, and for the sacred idea that every one of us, no matter who we are or where we start out, has certain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that must be respected and upheld.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싸워온 결과가 아니며 우리가 투표하면서 목표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아쉬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승리를 축하했다고 소개한 뒤 나는 그에게 우리는 그와 그의 팀의 정권 인수를 도울 것이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관여할 것임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역시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미국인의 화합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스 상원 의원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우리와 공화당 후보들 간의 엄청난 이견을 고려하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희망했던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늘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를 통해 3선에 도전했던 미셸 스틸 현 의원이 역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미셸 스틸 현 의원이 역전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데릭 후보는 91,035표 49.2% 득표율을 보이면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순자라는 이름의 한국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연방하원 의원 역시 3선에 성공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지난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하원 의원 선거에 워싱턴주 10지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공화당 소속의 돈 휴잇 후보를 꺾고 지난 6일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58.3%의 득표율로 41.7%의 휴잇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한국의 대우건설 미주개발 사업 담당 상무동 임직원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시카고와 뉴욕을 방문해 현지 시행사 및 개발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북미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개발사로서 토지 매입과 인허가, 착공 및 준공, 임대 및 매각 등 전 단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추진 중인 개발 사업 및 외국인 투자자 대상 혜택을 소개하면서 국내외 협업 가능성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선언한 가운데 현지 복음주의 교계에서도 관련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계 대표적 지도자 중 한 명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그가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위해 그분을 바라보기를 기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연구협의회 토니 퍼킨슨 회장은 대선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자며 성경적 가치와 가장 밀접한 후보에게 투표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게인스빌에 있는 자유교회 담임으로 현지 복음주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젠센 프랭클린 목사도 역시 여러 교계 인사들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찾아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알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것이라고 응원했습니다.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해온 한 변호사가 특히 미시간주에서 공공장소 종교 행사에 적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나파법률 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신앙과 자유지수 보고서와 관련된 웨비나에 따르면 미시간과 워싱턴, 매사추세츠, 웨스트버지니아는 종교의 자유가 최악인 주에 속합니다. 미시간은 종교 자유 22%, 규제 자유 49%로 총 32%였습니다. 워싱턴은 35%, 매사추세츠와 웨스트버지니아는 각각 38%입니다.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 신앙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주는 엘라바마, 인디애나, 텍사스, 캔자스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소폭 내려가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외출 시 두꺼운 외투 꼭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40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양성과 화합을 다시 이뤄나가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암울한 시대를 겪었고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은 여전히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제자리 걸음에서 한 걸음 나아가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